이슈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한 주간 비트코인이 40% 이상 급등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또 숨고르게 들어간 가운데 올해 안에 12만 달러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과 다시 8만 달러 밑으로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 엇갈리고 있던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죠. 자산 시장에서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블록체인학과의 오태민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아주 많이.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이제 암호화폐 랠리가 2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 수혜를 가장 톡톡히 보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 자산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시총이 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좀 짚어볼까요?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1조 8천억 달러? 네, 그래서 2조 달러가 구글의 알파벳이거든요. 구글의 알파벳이 6이니까 7입니다. 네. 사우디 아람코를 이겼고요. 네, 은도 이겼고 네. 한국의 모든 시총도 다 이겼습니다. 그래요.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미미했는데 이렇게까지 다 단숨에 올해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교수님께서는? 네,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15년 걸렸고요. 네, 아니 물론 네. 쭉 갔지만 최근에 와서 급등세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총을 딱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10위권에 머물다가.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당선 한 주 만에는 얼마나 올랐던 거죠? 30% 넘게 폭등했었죠. 거의 한 40% 넘었었나요? 그게 7만 달러로 선거가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그날 바로 이제 트럼프 당선이 우세하다고 나오니까 7만 5천 우리가 9만 봤었는데 네. 8만 넘었는데 9만은 못 찍었는데 그 다음 날 9만 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은 약간 좀 주춤한 건가요? 오늘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9만 9천까지 갔다가 그게 지난주였습니다. 네. 그런데 9만 9,800이었나요? 그렇죠. 9만 9,500인가 갔다가 주저앉아서 9만 2천까지 가서 또 9만 달러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제 오늘 반등해서 9만 6천 달러입니다. 아주 9만 6천 달러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 22일에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가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근접해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이제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고 뒤늦게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하고 이제 올라타신 분들은 또 확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할 것 같거든요. 변동성이 크니까. 네. 왜 최근에 그렇게 좀 조정을 받았다고 보세요, 교수님?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10만 달러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 가격이거든요. 그 비트코인은 횡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헐값에 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10만 달러가 하나의 기준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10만 달러 되면은 그냥 그 정도 되면 내가 팔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서 그게 심리적인 저항선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매우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네. 10만 달러 되면은 그러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10만 달러를 터치하는 건 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11만, 12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갔다고 해서 이게 돌파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떤 걸 계기로 또 좀 쭉 한번 올라가고 전반적으로는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을 샀다가 좀 주저앉더라도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사실 국내 주식 같은 거 보면 종목도 지금 최근 굉장히 많이 빠진 주식이 많아서 사실 급등락은 비슷하다는 생각 들 정도로 지금 장이 좀 좋지는 않은데 트럼프발 랠리에 이제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을 때 한 2달 전인가요? 한 달 반 정도 되셨나요? 네, 트럼프
선거 전에 출연하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이제 반감기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보면 올 몇 월에 반감기였었죠? 4월에. 4월이었잖아요. 4월에서부터 한 6개월이 지나면 네. 이제 그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발 랠리도 있고 원래 반감기가 랠리가 시작되는 게 6개월 뒤니까 이제 이게 맞물렸습니다. 11월에. 정확하게. 네. 그러면 이제 상승장에 이제 다시 다른 상승장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안 되고 해리스가 됐더라도 네.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상승을 하는 패턴을 가졌을 건데 네. 이게 트럼프 당선 그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2달 정도 앞당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1월에 2월 초에 이제 신정부가 그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서서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면 네. 정책들이 나오면 또 한 번 탄력을 받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시장도 계속 막 상승만 하는 시장도 없고 계속 하락만 하는 시장도 없을 텐데 분명히 출렁이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한다라면 지금처럼 조정이 아니라 이제 하락으로 접어드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언제쯤 무슨 요인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4년마다 한 번씩 상승장이 펼쳐지는데 네. 반드시 폭락을 합니다. 폭락할 때는 무섭게 폭락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한 70%까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상수로 놓고 가야 됩니다. 일주일간 얼마요? 70% 정도가 없어집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괜찮은 거고요. 네. 비트코인 말고 다른 것들은 99%, 90% 없어집니다. 그럴 때 버티던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확신이 있는 걸까요? 그 비트코인 7% 떨어졌는데 버틴 사람들이요. 네. 네, 고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파는 시점을 놓쳐서 버티는 거고요. 확신도 있지만 네. 또 4년을 기다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계기로 하락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계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커다란 알트 코인이 지난번에는 우리나라 루나가 네. 사고를 치면서 이제 연쇄 부도가 일어났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찬물을 끼얹었고 네. 또 어떤 뭐 중국 같은 나라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한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트리거가 돼서 네. 본격적인 하락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시장에서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재집권과 함께 앞으로 이제 추진하게 될 가산 자산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제 백악관 최초로 디지털 자산 정책을 전담할 직책을 신설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상 자산 보좌관 이런 게 뭐 신설된다고 하던데요.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공약할 때 그 업계 대표들을 모아서 자문단을 꾸리기로 했었어요. 대통령 자문단을. 근데 그보다 진일보하게 백악관 안에 아예 오피서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단지 뭐 연락을 소통하는 자리로 둘 건지 아니면 이게 미국의 암호화폐 전반을 관할하는 짜르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네.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공약을 한 게 아니고 백악관의 전담 부서를 둘 정도로 진지하다. 네. 이런 신호로 시장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상자산이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한 4년 동안 이제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에 많은 변화를 보인 건데 실제로 본인도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던 거죠. 가상자산에 투자한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발행도 했죠. 그러니 그게 확신이 있는 거고 사업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반드시 무엇인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밀어붙일 거고 백악관 내 이런 전담 부서까지 둘 정도가 되면 보좌관까지 그렇다면 이제 밀고 가지 않을까 추진력 그동안을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사람들이 이제 좀 부정적이었던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런데다가 또 그동안 그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그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던 건데 이제 사임의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SEC 위원장의 이제 친가상자산 성향의 인물이 들어오면 더더군다나 힘을 받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폴 애킨스라는 분인데요. 그 부시 대통령 당시 SEC 위원이었습니다. 공화당 선택으로. 네. 이분은 SEC 위원을 하면서 규제 혁신을 계속 주장했던 분인데 폭스 비즈니스의 수석
그 기자가 그 X에 뭐라고 올렸냐면 네. 이분이 이 폴 애킨스가 최종 심사에 올랐는데 네. 친암호화폐 인사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이분 말고도 몇 명이 있는데요. 예. 전부 이제 일반인들은 생소하지만 우리 그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알려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네. 브루스 같은 분들은 통화 감독청장을 할 때 미국의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기도 했고 그런 분들도 거론되고 있고요. 네. 크립토맘이라는 분이 그 SEC 5명 위원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네, 피어스라고. 네, 네. 이분 별명이 크립토맘일 정도로 크립토에 친화적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게리 겐슬러 지금 민주당 예. 위원장이 예. 반 크립토 인사로 분류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분이 이제 전 직장이 MIT에서 블록체인을 강의해서 임명됐을 때 굉장히 기대를 모았어요. 근데 네. 기대만큼은 하지 않고 막 계속 기소를 그러니까 네. 이 암호화폐 앞에 업계를 막 기소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누구랑 원수가 됐냐면 리플 투자자들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동안 비트코인 ETF도 승인이 되고 그러네요. 이더리움 ETF도 승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반 크립토 인사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승인해 준 건 좀 선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았었을까요?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네. 그렇게 이제 이슈를 없애려고 했던 네. 역할도 있지만 어쨌건 뭐 반 크립토 인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을 좀 모셔다가 네.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퇴임과 동시에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한양대에서 이분을 급히 그 모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초청을 지금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래 2026년까지 임기인데 사임 의사를 밝힌 그렇죠. 거고요. 네. 네. 어쨌거나 이제 그 말씀하신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이 된다라면은 더 가상자산 시장에 뭔가 호재가 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를 키우게 되겠네요. 그렇고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이 있어요. 네, 산업. 그 산업들에 대해서 우호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기업형 네. 블록체인 같은 게 굉장히 허가가 쉽게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고요, 미국에서. 5월에는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출시가 됐는데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다음 현물 ETF가 또 있지 않을까? 그건 뭐가 될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뭐 시장에서는 솔라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솔라나는 기술이 되게 혁신적이에요. 그래서 속도나 수수료 같은 게 이제 저렴하거든요. 네. 속도라는 어떤 속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게 탈중앙화 된 서버들이 동기화하면서 어떤 거래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솔라나는 초당 한 3,000에서 6,000개까지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은 한 20개에서 100개 정도 처리하는 걸로 알려져 압도적으로 있고요. 빠르군요. 네. 비트코인은 몇 개냐면 네. 초당 7개만 처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솔라나가 무척 빠른 거군요. 예, 이 속도만 기술로만 보면 솔라나가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그럼 솔라나가 다음 타자로 생각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최근 안 좋았는데 네. 솔라나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 최근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하나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실제로 집권을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지금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략 준비 자산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통화 당국이 뭐 무역 불균형이나 환율 변동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보유한 뭐 통화라든가 뭐 원자재라든가 뭐 현금 가능한 그런 자산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 자산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실현 가능성. 이게 저도 처음에 그냥 올해 7월에 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네. 처음에는 그냥 앞에 모인 청중을 의식해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진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낸 법안에 의하면 20만 개를 5년 동안 뭐 100만 개를 모으겠다. 그리고 그 재원은 금을 팔아서 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고 있고 법안도 제출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일단 21만 개 갖고 있는 거 안 파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21만 개요? 20만 개가 아니고 21만 개나 돼요? 20만 개 조금 넘습니다. 21만 개라고 본인들이 표현을 했는데 네.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거예요. 네. 범죄 은닉 네. 그걸 이제 여태까지 팔아왔는데 안 수익을 팔겠다는 환수한 거죠. 네, 안 팔겠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미 미국에 지금 100만 개 이상 모였습니다. 올해 1월에 ETF 승인하고 나서 네. 그 간접 투자니까 미국의 금융 기업들이 지금 100만 개나 모았어요. 다 합하면. 네,
네, 그 네. 내년이 되면 300만 개까지도 갈 수 있죠. 그럼 이미 미국으로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10에서 20%가 모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100만 개를 20년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겠다 이런 법안 내용을 발의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2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을 단언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미국이 이 안에 대해서 진지하다면 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한 50배에서 100배 이상 오를 거로 예상하는 거죠. 20년 후에. 그럴 경우에 이제 미국의 부채가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 50배에서 100배요. 네. 그런데요. 아까 중국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은 2021년부터인가 가산 자산 뭐 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가요? 원래 이 중국은 비트코인 불장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미국 상원에서 법무부 차관보가 비트코인 되게 유망하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사이에 10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걸 끈 게 중국의 인민은행장입니다. 네. 뭐 뭐라고 했죠?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 비트코인 손대지 마 이렇게 구두로 경고를 해서 네, 네. 시장을 완전히 꺼트렸습니다. 네. 2017년도 그 상승장에서는 거래소를 다 금지해 버렸어요. 네, 네. 2021년도 상승장에서는 채굴자들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 미국발로다가 지금 상승장이 오면 중국인들이 워낙 또 비트코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의 스탠스상 이걸 좀 이렇게 꺼트려야 되는데 네. 남은 게 소유 금지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소유 금지를 하기에는 거래소를 금지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중국인들 누가 갖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죠. 네, 지금. 그러면요. 네, 그래서 유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와요. 아. 그래서 만약에 중국 정부가 이거를 유턴을 미국을 따라서 하면 네. 그러면 이 여태까지 패턴하고는 전혀 다른 대불장이 시작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런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가상 자산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당국에서. 근데 막상 국민연금은 뭐 비트코인 관련주로 3배 수익률을 올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코인베이스에 투자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은 금융당국의 차단으로 지금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투자를 못하는 상황인가요? 네, 이거를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 네. 미국 주식 할 수 있었는데 이걸 금지했죠. 네. 근데 지금 금융권에서는 이거 굉장히 잘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그 확보가 만약에 국가적 경쟁이 됐다면 올해 승인을 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비트코인 ETF를 사가지고 네. 그 비트코인이 미국에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아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승인을 하면 전부 네. 우리나라 금융기업이 그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했는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네. 여태까지처럼 이게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만 주장하다가는 네. 기회를 뺏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산업이고 미국이 뭐 근거 없이 이렇게 떠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죠. 그래요. 최근에 그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요새 저한테 요거만 물어보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입장 정리를 못하다가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는 유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내는 건 맞는데요. 과세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유예. 예, 왜냐하면 네. 그 2년 후에 그 모든 거래소들의 정보를 OECD 국가들이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그 뭐에 대한 정보요? 이 거래 내역에 대한 비트코인, 정보를 가상자산에 대해서 예. 카르프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2027년이 기준선이 돼서 네. 정부가 2년 유예를 한 겁니다. 원래는 3년 유예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카르프가 그 정보 교류 시스템이 2027년에 완성될 거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2년 유예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무리하게 지금 과세를 하면 그 정신은 맞지만 만약에 지금 무리하게 과세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한국의 가상 산업의 기반이 좀 흔들려요. 왜냐하면 네. 아까 그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한 게 잘했다고 한 것처럼 한국 자본이 한국의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해외 거래소로 다 대러시가 일어나죠. 해외 거래소는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아,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은 그 가상자산법과 관련법 입법을 시행한 후에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뭐 법은 계속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가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거래소에 대한 정비가 끝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자신 있게 과세할 수도 있어요.
과세를 일단 시작하고 나오는 문제들은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 조정하면 되는데 네, 일단은 문제는 사람들이 멍청이가 아니기 때문에 노텍스 구역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해외 세금 없는 거래소니까. 쪽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과세 부분이요. 미국은 일찌감치 이제 그 세금을 매겨 왔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은 이게 관습법이니까 네. 법안을 만들지 않고 그냥 과세를 했습니다. 국세청이. 그 과세 세율도 뭐 그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했는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세 중에 네, 자본이득세인가요? 뭐 네, 면제해주겠다고 그렇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게 화폐인데 왜 세금 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니고요. 네. 비트코인이 미국으로 몰려들게끔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부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가 몰려든다는 거는 뭐 경제 나쁜 건 아니고 더군다나 비트코인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제주도 정도에서는 네. 이거를 노텍스 구역으로 만들면 중국도 가깝기 때문에 제주도의 새로운 활력, 제주도에 가상화폐 특별구역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세금도 면제해주고. 네, 그래요. 어쨌거나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정말 많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부는 이 시장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금융위원장께서도 뭐 미국의 그 변화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번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이건 100점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90점은 드려야 되지 않나. 세계가 변하는데 완고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변화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하라 또다시 또 경고를 하고 나섰거든요. 네. 사실 이제 많이 오른 것만 주목해서 보지 떨어질 때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도 분명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어떤 걸 좀 주의하고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만 한다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당선의 그 1등 공신으로 알려지면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시총 순위 6위까지 올라갔었다면서요. 네. 그러면서 다른 좀 지지부진했던 다른 알트코인들도 막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냥 비트코인 하나만 보고는 좀 그나마 좀 변동성이 적다곤 하지만 그걸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또 대체로 또 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굉장히 여기저기서 계속 실패만 연발할 수도 있어서 어떤 점을 좀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한테 돈을 맡겨주면 제가 포트폴리오 짜드릴 텐데. 교수님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농담이었죠. 네. 비트코인 30% 오를 때 도지는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트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알트를 하는데 도지는 처음부터 착한 코인을 표방했습니다. 네. 착한 코인이 뭐냐면 가격이 안 오르는 코인. 그래서 누구나 줄 수 있는 코인. 부담 없이 너 팁으로 주고 뭐 이런 코인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약간은 농담 또 약간은 어떤 문화적인 이런 걸로 도지코인을 키우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열망이 되니까 올라가는데 이게 왜 착한 코인이냐면 발행량이 무한입니다. 그래요? 네. 발행량이 무한인데도 가격이 오르나요? 신기하네요. 그래도 뭐 그건 반감기 그런 것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도 어느 한 시점 안에서는 유한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안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결국 무한이라는 걸 고려하시고 애초부터 이 도지는 그 착한 코인을 표방했다. 착한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찾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보면 한 몇십 년에 한 번씩 세상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이 이제 불러오는 세계적인 어떤 전 지구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약간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없어질 현상이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1년 동안은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위험한 시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블록체인학과의 오태민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